안녕하세요. 보험학교 채널 운영하고 있는 보험학교장 김한솔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셔서 이 자리에 좀 모셔봤는데요. 어떤 분이냐? 저희 보험학교 커뮤니티에서 강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 보상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제공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요즘 관리자로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고객분들이나 제 가족의 보상 문제까지 제가 일일이 신경 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분에게 특별히 좀 맡아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 고객분들과 제 가족까지 맡아서 보상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믿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분이어서 제가 초대를 드렸고요. 오늘 이 지점장님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질문들 좀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노하우들 습득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험금융에서 지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조훈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업을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국어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어 하나하나의 그런 뜻이나 의미 파악에 대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는 강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는 장교로서 이제 좀 복무를 했는데 법령, 내규 같은 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에 좀 특화된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보험 약관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와 분쟁을 하고 싸워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지점장님, 그때 소개 들으면서 보니까 일하신 지 7년 차 정도 되시는 기간 동안 수능보험금 찾아주신 게 2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숫자가 설계사로서,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봐도 이게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좀 소액의 보험금을 찾아드린 적도 있고요. 최대 한 3억 정도 되는 보험금을 찾아드린 적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금액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정확히는 한 21억 4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를 찾아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험금을 찾아드리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고객들이 저희를 그렇게 막 엄청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네. 왜 나를 신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계속 가입만 시키고 내가 받은 혜택이 없어서 상품 자체가 그렇게 가입하고 싶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가입시켜주는 것 이전에 확실하게 당신들에게 보험금 지급해주고 몰랐던 것도 찾아드리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보험금을 찾아드리게 됐네요. 제가 지금 보험업을 한 지 이제 한 12년 차 이 정도 됐는데 반의 반도 못 찾아드린 것 같거든요.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수많은 보험금 중에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보상 사례가 혹시 하나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기억이 나는 사례가 지금 하나 생겼는데, 카페에서 제가 열심히 상담을 해서 몰랐던 보험금을 막 찾아드리는 그런 상담 과정에 대해서 들으시고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으셨던 분께서 저한테 와서 나도 한번 상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자께서 좀 이제 안 좋게 사망을 하게 되셨는데 내가 내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데 이거밖에 안 줬다라고 해서 보니까 2천만 원인가 지급을 했더라고요.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사망이 맞지 않나? 그러면 여기 가입된 금액 2천만 원 지급된 게 맞는데? 라고 하면서 의료 차트를 검사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게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에요.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면 결국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거든요. 직접 병원 가서 위임장이랑 진료 소견서 같은 거 다 확인해 보니 이게 인과관계가 정확히 있더라고요. 질병 사망 2천만 원이 아니라 상해 사망 3억 3천만 원으로 올려서 보험금을 찾아드렸고요. 어머님한테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와, 아니 3억 3천만 원이라는 이 큰 보험금을 찾아드리면 고객분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고 너무 감사해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후속 계약이나 소개로 이어나가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속 계약이나 소개는 도와드리기만 하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설계사가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은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고객의 사소한 말 하나도 흘려 듣지 않고 신경을 써드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소개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추가 계약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꼼꼼함 때문에 저희 가족 계약, 그다음에 제 기존 고객분들까지 제가 좀
맡아서 관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요즘 많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런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잘 해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지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거는 상당히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손 의료비 청구했을 때 한 번이라도 그 사전에 받을 금액을 제대로 계산을 해보고 보험금이 실제로 나가는 금액 확인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열에 4건에서 5건 정도는 발생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보험금인데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약관을 찾아보거나 당시에 가입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이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안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담당자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본다? 고객들이 다 보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얘기는 사실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사가 보상과 관련된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챙겨드리고 하면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조금 접근하면 괜찮을까요? 꼭 내 사례가 아니더라도 옆에 인접해 있는 동료가 뭐 보험금 청구를 했다거나 했을 때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계산해보고 나 혼자만의 사례로는 모든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거 좀 공부해보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보험 설계사 커뮤니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시글 보면서 혼자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커뮤니티가 저희 보험학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우리 조니 지점장님 통해서 그런 공부들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에 링크 보시고 한번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보험 설계사로서 꼭 알아야 될 보상 관련된 팁이 있다면 올해 들어서 더 알게 된 팁인데 보험 설계사들께서 고객님들 병원 서류 받으면 한 번에 그냥 청구를 해요. 그거 정말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수술 확인서에는 당연히 수술비가 지급되는 걸로 적혀 있는데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는 수가 코드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할 만한 단서 조항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수술비 받으려면 수술 확인서만 있으면 되거든요. 굳이 세부 내역서를 이렇게 같이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될 보험금도 못 받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증빙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병원 서류를 받고 나서 내가 좀 따로따로 분류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특히 올해 들어서 세부 내역서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특히나 많이 듣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설계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고객분들이 청구를 하려고 서류를 많이 주셨을 때 우리 설계사가 이걸 알고 잘 분류를 해서 보내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설계사분들께 조금 더 숨은 보험금을 찾을 만한 그런 항목들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용종 제거. 건강검진할 때 용종 제거하는 게 수술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술비에서 당연히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나 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쌍꺼풀 수술 혹시 들어보셨어요? 쌍꺼풀 수술이 네. 나오나요? 성형 수술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쌍꺼풀 수술도 약간 눈이 처지거나 하는 시력 교정의 목적이라면은 치료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질병 수술비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금 받고 이뻐지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게 항암 약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 약만 먹었는데도 수술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을 먹었는데 수술비로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5,000 라드라는 그 라드 기준이 있는데 이거 이상이면은 수술로 봅니다. 5,000 라드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거죠? 무슨 뭐 방사선 수치 이런 건가요? 방사선 수치인데 네. 이제 의료 소견서나 치료 차트를 보면은 네. 라드 수치가 몇인지 다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술비에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하긴 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그냥 방사선 치료한 게 이게 수술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할 것 같았는데 그쵸.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또 많은 걸 얻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보험이란 게 고객님들의 아픔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내가 이런 보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판매만 하고 싶고 수당만 받고 싶어 하고 저는 이런 보험 설계사들 싫어합니다. 꼭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고객님들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보상 전문가 조은희 지점장님 모시고 많은 대화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큰 도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오늘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게 좀 있구나. 나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 우리 보험학교 유튜브 채널 좋은 내용들 계속 담아 드릴 거고 좋은 분들도 모셔와서 내용들 전달해 드릴 거니까 우리 채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우리 유튜브 영상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 보험학교 커뮤니티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조은희 지점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더 많은 내용들 소통하고 배우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학교장 김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점장님 아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보험금 많이 찾아주면 네. 보험회사에서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엄청 싫어해요. 그죠? 싫어하는데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안 좋은 거 없어요? 팔지 말래요, 자기네 거. 팔지 말라는 게 뭐 영업 정지. 영업정지를 먹여요? 와,